13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일본 배를 물리친 명량해전이 재현됩니다. 영화로만 봤던 해상전투가 실제 울돌목에서 재현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영암과 나주에서 진행되는 마한축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우승희 의원은 마한문화재관리와 함께 축제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청 양궁팀은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전국체전에서 메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청 양궁팀을 만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존속범죄가 1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존속범죄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 해상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인데요. 13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일본 배를 물리친 일화로 더욱 유명합니다. 영화로만 보아오던 해상전투가 실제 울돌목에서 재현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97년 7월 정유재란이 일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파견된 원균의 조선수군은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유성령 등의 간곡한 건의로 백의종근하던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됐고 그해 9월 13척의 배를 이끌고 10배가 넘는 133척의 일본 배를 울돌목 해상에서 격파했습니다. 422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기 위한 축제가 해남과 진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해남 우수영에서 진도대교를 건너 진도 녹진까지 출정식 퍼레이드와 명랑대첩 해상 퍼레이드, 해상재현이 메인 행사로 이어집니다. 또 전국에서 모인 전국 수군무예 대회와 명량 청소년 가요제, 온결의 강강술래 한마당과 명량대첩 축하쇼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야간에는 우수영 명랑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외벽을 활용한 영상공연,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며 강강술래 EDM 밤과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저희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드론 라이트 쇼로 드론 100대로 해서 우리 축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가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강술래 밤이라 해서 EDM 파티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명량대첩 해전 재현은 이번 축제의 백미로 꼽힙니다. 인근 지역 어민들이 조선 수군과 왜군으로 나눠 울돌목 바다 위에서 명랑해전 당시의 해상전투를 재현합니다. 올해는 특수효과를 강화해 수중 폭파와 침몰 장면 등을 재현하고 실제 전투와 같은 박진감 있는 연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해전 재현은 CJ 헬로 호남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과거 한강에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분포돼 있던 사만 가운데 하나인 마한은 나주와 영암 지역에 많은 고분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축제도 진행되고 있지만 명량대첩 축제처럼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최근 마한시대 최고 수장의 유물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국보 295호 금동관에 장식된 유리구슬과 유사한 물품이 출토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동리 쌍무덤 발굴 조사 결과 반낭 고분과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역의 수장층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고각적인 자료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가장 큰 전라남도에는 나주와 영암 등의 마한시대 고분이 164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밭이나 건물 부지로 사용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마한 고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보존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관리를 사전에 좀 땅 주인들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주와 영암에서 5번째 진행하고 있는 마한축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7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쓰는 만큼 통합하거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주와 영암이 축제 통합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축제 통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통합 부분을 영암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주에서는 아직까지 통합에서 개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저희한테 제출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통합에 관해서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나주시 협의를 안 했는데 나주시 한번 만나서 통합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마한 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대 문화권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부 예산 확보도 필요한 상황. 진도와 해남 그리고 전라남도가 명량 대첩 축제를 함께 진행하는 만큼 마한 축제에 대한 방향성 확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이 열린 지 100회를 맞게 돼 의미가 남다른데요. 전국체전 참가를 앞두고 있는 양궁 국가대표 최미선, 이은경 선수를 성정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시 팔마 경기장 인근 양궁 훈련장. 순천시청 소속 이은경, 최미선 선수가 가벼운 훈련으로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경기가 예정되면 하루 평균 200여 발을 쏘며 실력을 다집니다. 두 선수는 지난 25일 충북 예천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내년 3차 선발전에 참가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경쟁합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의 주인공 최미선 선수. 올림픽 본선보다 치열하다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과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팀 올해 처음으로 입단해가지고 처음 이제 체전을 나가는 건데 또 100회인 만큼 그만큼 더 잘하고 싶고 저희 팀을 대표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이제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 따는 게 제 목표예요.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바뀌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기존 국가대표 선수는 3차 선발전부터 참여했지만 리우올림픽 이후 모든 선수가 1차전부터 경쟁하게 돼 여느 때보다 부담이 컸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이은경 선수 역시 전국체전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시안게임 다녀오고 나서 나태해져가지고 올해 꽤 고생했죠. 네, 성적도 안 나오고 관공서다 보니까 전국체전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선발전이랑 똑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내야죠. 순천시청 양궁팀은 올해 마지막 대회인 전국체전에서 유종의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2명이나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서 진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순천에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발판 삼아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최미선, 이은경 두 선수를 만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해남의 한 선착장 인근에서 선박 침수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26일 오전 8시쯤 해남군 화원면 화봉 선착장 앞 200m 앞 해상에서 4톤급 어선 A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호 선장 51살 강모 씨는 배터리실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바닷물이 유입돼 해경에 구조 요청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존속범죄가 1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의 2014에서 2018년 존속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94명이 존속범죄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살인으로 2명이 구속됐으며 상해 21명, 폭행 55명, 협박 7명 등입니다.
특히 전남 지역 존속 범죄는 2014년에는 57명, 2015년에는 70명, 2016년 88명, 2017년 84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 시스템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빈집 현황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 빈집은 지난해 11만 8,648가구로 지난 2017년 10만 9,799가구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2015년 10만 3,333가구에서 2016년과 2017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2018년부터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경북,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빈집은 141만 9,61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철 도의원이 섬 지역 식수 문제 등 완도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을 통해 낙도 지역의 119 구급차 배차와 보길도 식수 문제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노화 넙도 초등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책을 요청했습니다. 우승희 전라남도 의회 의원이 CJ 도너스 캠프 창의학교 전남 사업을 확대해 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결합을 제안했습니다. 우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창의학교 전남은 민관학의 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재능을 키우는 등 전남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교육청의 정책 방향도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지향하고 있어 전남도와 교육청의 협약과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 연계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중소기업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만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9%가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연수원 유치를 위한 자료 수집과 기관 방문을 시작했으며 지역 여건과 필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나 휴학생으로 현재 부모나 학생 모두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올해 발생이자 전액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초록우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과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 청소년과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학대 피해 아동 가족 가운데 약물이나 알코올 등 정신과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대 사례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상담과 교육, 의료치료와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고흥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스렌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과열 화재 등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장치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스 안전장치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이 차단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신안군이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농업인 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전국 35개 지자체 가운데 신안군을 포함한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신안군은 안전성 분석센터가 들어서면 320여 개에 이르는 잔류농약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어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완도군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독일의 해양치유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해양치유 산업 선도지자체의 특성화 전략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함께 해양치유 블루존 사업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화재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안소방서는 도청 프라자와 전남 농협지역본부로 오가며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드타임은 5분 정도로 소방차의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시 한의사회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의료봉사에 나섭니다. 무료 한방 진료는 29일 목포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맥과 침시술, 혈압, 골밀도 측정 등이 진행됩니다. 어르신 무료 한방 의료봉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열려 2만 4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오는 27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탱고 공연이 예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800회가 넘는 세계 순회 공연을 해온 엘 가치베차 낀테또 탱고 밴드와 세계 탱고 대회 챔피언 출신의 아르헨티나 댄서 등 국내외 12개 팀이 공연을 펼칩니다. 또 축제 기간에는 즉석 탱고 교실과 탱고 플래시몹 등이 마련돼 탱고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공연은 27일 오후 5시 중앙로 무대를 시작으로 28일까지 행사장 주요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광양 지역 보육의 미래를 위한 시민 원탁 토론회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광양시와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시민들에게 보육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원탁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보육재단 현황과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 전문가 발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10월 2일까지 보육재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여수에서 레저용품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는 10월 3일부터 4일 동안 세계박람회장에서 국내 47개 업체가 참여하는 레저용품 전시 판매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와 낚시, 캠핑카, 요트, 카누 등 다양한 레저용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버스킹 공연과 VR 체험, 물로켓 체험, 프리마켓도 열릴 예정입니다. 연일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더니 토요일에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는 2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 낮 동안 늦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편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나면서 쌀쌀하겠고요. 밤 사이에 급격하게 낮아지는 기온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점점 내려가며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서부 해상에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일기예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기분 좋아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순환도 원활하다는 뜻인데요. 10월 초까지는 별다른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주 좋은 공기질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풍 소식이 늦게나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단풍이 물들고 있으니까요. 서서히 단풍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